네, 안녕하세요. 오무타입니다. 오늘은 15장 할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와 양이 교차하는 곳에서 조실을 열었고, 이 예와 양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잘 모르겠습니다. 팔택에서는 해실을 열었으며 매년 10월에는 조제를 열었는데 사해의 제족들이 특산물들을 진상하였다. 사해의 제족들이 정말로 사대문명의 사람들이 왔느냐? 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여기서 사해의 제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해죠. 3해 여기 사해라면은 이 시각이 이미 여기로 동북아시아로 줄어들었다면은 이게 사해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다 했으면은 여기까지 포함을 하는 건데, 뭐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요. 그런데 다만 여기 지금 시간이 지금 임금씨로 넘어왔고, 임금씨가 BC 2233년에 이제 건국을 하지 않습니까, 고조선을. 그런데 그때쯤이면 여기 수메르나 이집트는 지금 왕권에서 지금 간당간당 여기서 좀 넘어가면 2000년쯤에 이제 퇴출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 시야가, 왜냐면 뒤에 여기 북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북의 사회로 넘어갔다는 증거는 시야를 여기로 다시, 여기가 모계였잖아요. 마고성이 모계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북계로 넘어가는 거를 염두에 둔다면, 넘어갔다는 거를 염두에 둔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다. 역사를 이쪽으로 좁혀가지고 그런 것이 좀 더 합당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악에 사는 족속들은 사슴과 양을 바치고 해양에 사는 족속들은 생선과 조개를 바치며 송축하기를, 조제의 생선과 양을 희생으로 바치니 그들의 오미와 신선한 피로 탈 없이 창생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이것을 조선제라고 하였다. 이렇게 뭐 희생을 바치던 그러한 의식이 이 모계 사회에서 뭐 전혀 없었나? 그렇진 않겠죠. 단지 사람을 바치진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과 사람이 거의 동격으로 취급되는 사회가 모계 사회로 추측이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 인신공양을 했던 데는 보통 양인일 가능성이 많고, 모계 사회에서도 이제 동물을 희생을 했을 가능성은 많고요. 많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조지의 생선과 양을 희생으로 바치니 이게 그냥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계사에서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저의 해석에 따르면 고조선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리고 환단고기쯤에 넘어왔을 때는 이미 북의사회로 넘어온 것이라고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희생으로 바친다는 거는, 이거는 양인들의 제사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제, 이런 조선제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시기의 제족들은 생선과 육고기를 많이 먹고 교역물이 대부분 조개나 가죽류였으므로 그 희생들을 제사 지냄으로써 그 생명들이 공에 대해 보답하고 반성하였다. 그 생명들이 공에 대해 보답하고 반성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모계사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희생제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피에 손가락을 꽂아 생명을 성찰하고 땅에 피를 부어 그들이 인간을 키워주는 공덕에 보답했다. 이런 것들이 다 모계사회에서 모계사회의 의식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행해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는 저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옛날에 뭐 아무런 의식은 없었을 거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계사회라고 해서. 근데 그것이 양인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 좀 더 덜 과격했다. 뭐 그런 의미죠. 이것은 희생으로 오미의 과오를 보상하여 재앙이 그치기를 원하는 것인데 육신 고충의 고백인 것이었다. 매년 제사를 지낼 때면 물건들이 폭주하여 진포에서 해시를 크게 열었는데 몸을 깨끗이 하고 지리를 거울 삼아 교역을 할 때는 가격과 수량을 정하고 물성의 근본을 판별하여 그 쓰임을 밝혔다. 가격과 수량을 정하고 도량령을 말하는 건데요. 도량령을 말하는 건데 1세대 문명에 의하면 마오성 시대에서부터 도량령은 있었던 걸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찰은 할 수 없지만 도량령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생겨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도와 팔태기 모양으로 땅을 파서 그 흐르는 물 사이에서 치성을 드렸으며 잔치를 벌여 만물을 구제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제족들이 복례산, 원교산에서 상서로운 열매를 채취하였는데 그것은 백자인으로서 복례 해송이라고 불렸으니 행복을 얻고 돌아갔다. 여기에서 복례 해송을 보통 자수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수는 아니고요. 백자인입니다. 백자인이라고 그 태음인 약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부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태음인 약물이에요. 여기에 인삼 정도나 뭐 다른 소음인 약물이지 다른 거는 대부분 그 태음인 약물입니다. 이 앞에서도 이제 사슴도 나오잖아요. 사슴의 뿔, 녹용도 태음인 약물이죠. 이로부터 사의 생산은 흥했고 교역은 왕성하여 천하가 풍족하였다 라고 하죠. 이제 이것으로 15장은 마치고요. 자, 그 다음 16장요. 여기 인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또한 영주산, 대여산에서 신령스러운 뿌리를 캐 갔는데 즉 인삼이다. 영주 해삼이라고도 불렸는데 능히 삼덕을 보존하여 돌아갔다. 대개 인삼은 수혜격을 갖춘 것으로서 자삭의 지방에서 자라는 것은 반드시 오래 죽지 않고 산다. 여기서 자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장과 삭.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그 기라는 얘기입니다. 기 또는 양. 그리고 이 인삼은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해도 떨어지고요. 이 판이 이게 접히는 데서 이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결과적 가장 정확하게는 이 한반도가 화강암 돼요. 화강암. 강교에서 설명했듯이 지구 내부의 기가 바로 치는 데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기에서 황궁씨가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을 때 이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스톤헨지요. 스톤헨지 거성문명 고인돌 스톤헨지뿐만 아니라 고인돌이 여기에 많아요. 이 사람들이 유럽 지역으로 넘어갔거든요. 영국이나 아일랜드까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멸망했어요. 그 유럽인들한테 다 쓸렸죠. 다 뭐 죽임을 당했겠죠. 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과 여기 지금 우리 족속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면은 이 황궁씨가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는 해가 뜨는 방향을 찾아서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갈림길에서 이 운명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운명이라는 게 뭐냐? 이쪽으로 가면은 그 석회암 지역이 유럽은 다 석회입니다. 물이 다 석회예요. 그 석회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조개나 산호 이런 것들이 굳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럽 지역은 대지가 낮아요. 옛날에 물에 묻혔던 물에 있었던 대란 얘기죠. 거기에 이제 산호나 조개나 이게 그게 다 이 시체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석회암인데 그 터로 들어간 거지 얘네들은요. 음인인데 들어간 거예요. 음인인데 땅이 음터로 들어간 거죠. 물이 있던 자리잖아요. 그냥 음터예요, 음터. 퇴적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지구 내부에서 기운이 바로 안 칩니다. 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퇴적암 때문에 막혀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백인같이 양인들이 잘 살 수 있는 터기 때문에 걔네들이 번성을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요. 그런데 여기는 화강암터예요, 화강암터. 그냥 밑에서 위로 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인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양인이 뭐랄까 정말로 그 의민을 이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인이 제대로 된 양인이요. 의민의 지혜를 갖춘 양인이 그 이끌어 가야 되는 나라가 이 의민의 사회인데 그 양인이 우리나라에서 잘 자랄 수가 없죠. 밑에서 쳐버리는데 위 상기가 계속 되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지혜를 갖출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갖출 수 있는 최선의 그 접점이 어디냐? 이 요한문명터예요. 여기선 양인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반도로 넘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하는 데는.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그게 왜냐면, 이 기약의 대표적인 약은 인삼이고요. 혈약의 대표적인 약은 당귀예요. 근데 당귀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당귀는 약으로 못 씁니다. 왜냐? 기화돼 버려요. 촉촉한 게 아니라 먹으면 메말라요, 메말라. 기가 너무 세가지고요. 그러면 당귀는 어디 것이 좋으냐? 중국 게 좋아요. 여기 감숙성이 있어요, 감숙성. 감수거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전에 계속 이쪽으로 오잖아요? 이쪽으로 오면은 품질이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리고 그 한반도에 있는 당귀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양인이 잘 살 수 있는 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음인이 잘 살 수 있는 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접점이 어디냐? 요한문명터입니다. 요한문명터와 중국의 동해안 지방.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환단거기에 보면은 그 치유 이런 옛날에 그 치유 천왕들이 수복하려고 애썼던 그 지방입니다. 그건 뒤에 가면은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고요. 아무튼 그 자사기방이라는 거는 인삼이 잘 자라는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에 무슨 바이칼 거기가 무슨 우리나라의 기원이다. 황국이 거기에 있었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동북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베링에 넘어야죠. 아메리카라고 해야지. 동북 방향이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인삼년 40년을 일기로 하여 휴면에 들어가고 13기를 일사구로 하여 정을 비축하고 사사기 되면 시를 맺으니 이것은 부도지역이 아니면 불가능하여 방삭초라고 하고 세상에서 불사약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비록 작은 뿌리일지라도 부도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모두 영험한 효과가 있으므로 시장에 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하였다. 대저 신령스러운 인삼과 상서로운 열매인 백자인 그리고 보물로 만들어진 첨부 삼위는 모두 진실로 불함 3지역의 특산품이니 사회 제조기 누리는 하늘의 은혜였다. 예, 인삼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